두 장의 사진을 골라 한반도와 세계를 논하다. 양장픽의 정옥식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사진은 평양에서 촬영된 두 장의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2019년 10월 17일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남북한 예선 경기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그로부터 1년여 전이죠.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있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양장픽에서 이 두 개의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월드컵 예선전의 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수들이 몸푸린 것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경기장이 저렇게 텅텅 비어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로부터 1년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할 때는 이때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꽉 들어찬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1년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월드컵 경기장은 텅 비어 있었고 능라도 경기장은 꽉 차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 또 한반도 정세를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재임 5년 동안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월드컵 예선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손흥민 선수, 당시 이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몰려가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일성으로 한 얘기가 안 다친 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경기는 월드컵 본선을 다투는 예선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또 다른 선수에 따르면 북한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욕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자기한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악몽처럼 간주된 경기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본 영국의 BBC 방송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다. 사실 그때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1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었고,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끈 경기였는데, 근데 영국의 BBC 방송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다.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4만에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중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이 텅텅 비어다 보니까 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관중, 무중계, 무응원, 이렇게 산무 경기로 치러진 이상한 더비였다, 이렇게 이제 영국 BBC 방송에서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죠. 그래, 2018년 4년여 전의 일인데,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남북 관계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서로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도보다리에서 한 35분 동안 이렇게 산책하는 장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평양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능라도 연설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순환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석까지 또 카퍼리드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남북 정상의 부부가 같이 백두산 천지에서 아주 쾌청한 날씨를 배경으로 삼아서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북한이 남한을 환대한 셈인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역대급 냉대로 돌아섰는가. 그 냉대로 돌아선 장면을 잘 보여준 게 아까 보여드린 무중계, 또 무응원으로 치러진 남북한 월드컵 예선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북한이 돌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남북 관계 또 이제 북미 관계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2019년 2월달에 있었던 그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남쪽을 향해서 권원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권원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권고를 하는 거죠. 핵심적인 요지는 남측 정부가 만나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서는 외세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첨단 무기를 또 도입하는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는 이른바 이제 권원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그 권원이 철저하게 좀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9년 8월 초에 한미연합훈련이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5개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때 5년 동안 29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선 자신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권원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북한군 수뇌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거수 격려를 하는 장면입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됐고 또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됐죠. 사실 이건 좀 우리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뭐지?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쭉 도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거수격리를 한다? 우리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걸 연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2018년도에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환대를 베풀었던 북한이 왜 이렇게 냉대로 돌아섰는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즉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 격리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 그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는 한미연합훈련은 또다시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18년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단계적으로 군축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단계적인 군축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북한군 수뇌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좀 실망감, 더 나아가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 2019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근데 남북관계도 그렇게 좋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본격화되고 있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또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이 궁금증은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키워드는 전시작전권입니다. 전시작전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제가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식의 양장픽 첫 번째 순서를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한반도 또 세계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잘 골라서 그 사진을 사진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께 한반도 또 세계 정세를 좀 알기 쉽게 또 유익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